자세한 얘기는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이렇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내일부터죠. 강원도의회 9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8월에는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또 이제 임시회가 열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의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며칠 전에? 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심상화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원 도의원 한 명이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원도의회가 폐쇄됐습니다. 예. A 의원은 지난 23, 24일 이틀간 도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의회 직원 등 11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았던 도의회 직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내일 개회하는 강원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와 65주년 개원 기념식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건당국의 빠른 전수 검사 실시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진 의원님께는 건강을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뜩이나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일이 많아갖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확진자가 없고 다 음성으로 나왔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9월 임시회 오랜만에 열리는 의회인 만큼 안건도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안건은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번 9월 임시회에는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는데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얘기하고 비판적이고 할 말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심상화 의원님만 얘기를 별로 안 하시면은 별로 이 논쟁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기 뭐 무건 수행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안건 소개는 뒤로 하고요. 7월 회기 이후에 한 달 보름 동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예. 그동안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많이 내셨는데요. 이번 임시회만 총 19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도지사 발의 3건을 제한 16건 모두 이제 의원 발의입니다. 네. 아마 각 상임위에서 도민을 위한 조례인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례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예. 앵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양구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좀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의 이제 선생님들이 소신껏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께서 혹시 9월 임시회 기간에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준비한 발언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역시 심상화 의원님께서 이번에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조금 전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만 네. 조용히 하면 무슨 그건 아니고요. 열정이 많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먼저 이제 춘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방정부에서 지방비로만 단일 사업에 알펜시아 1조 7천억, 레고랜드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 재정 상황이 17개 시도 중에 16번째로 하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최문선 지사께서 무슨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또 먼저 시작한 알펜시아 1조 7천억은 어떻게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 임시회 중에 레고랜드 개장의 문제 또 기관과 기업이 소송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 상황
또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의 재무 안전성과 강계공이 이제 4월 회의록을 또 좀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예. 도민들께 발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조례안은 우리 강원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강원경찰청 사무의 조정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나왔고요. 네. 또 도지사로부터 인가받은 이제 비영리 공익단체인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운영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 치안 협의회 조례안과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인균 의원님은 예. 어떠십니까?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그 언론 지형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 보수 성향의 언론을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승인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그 심각한데요. 그 부작용은 상업적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 편향,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가치관이 많이 왜곡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영향 때문에 이 정론을 추구하는 공영방송 이런 쪽은 상업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경쟁에 밀리면서 특히 지방 방송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이번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지역 방송의 소멸이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 그거 한 가지 크게 준비하신 거죠? 예. 그리고 뭐 예. 그다음에 조례로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서 예. 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데 기여할까 하는 이런 조례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질문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동해와 삼척에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 5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업인데 이게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참 환영할 만하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 이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죠.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그 개최 결과 이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을, 인천은 바이오 부생 수소를, 울산은 모빌리티를, 경북은 연료전지를,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이 수소의 저장 및 운송을 담당하는 즉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연료전지, 모빌리티 이렇게 구분되는 수소경제 4대 그 분야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 총 사업비 1조 2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요 그 진행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삼척 LNG 기지를 활용해서 액화플랜트 기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저장 운송 산업을 그 총괄하는 진흥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국비, 도비, 민자로 해가지고 약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23년에서부터 27년에 걸쳐 투자한다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건 한마디로 생산도 여기서 하는 거죠. 예. 그 LNG 즉 말하자면 이제 CH4인데 거기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이 분리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동해 삼척이 수소 원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인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2,958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반가운 일이고요. 잘 진행돼서 동해안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지역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엔 심상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강원도뿐 아니라 전북, 인천, 경북, 울산 등 총 5개 권역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는 저장 및 운송 분야를 담당하고 생산 분야는 전북과 인천, 활용 분야는 이제 경북과 울산이 이제 맡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수소 산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른
그 산업에까지 발전이 미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렇게 지역 간의 기능별로 분리되면 산업이 과연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 되고요. 네. 한 말씀 더 붙이면 국내 이제 그 대기업인 이제 현대중공업이 바닷물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생산 플랜트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동해와 삼척의 이제 동해 바다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의 수소 산업이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더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 의원님. 예. 수소 자체는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건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물만 나옵니다. 그 자체가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이 LNG, 즉 말하자면 CH4에서 개질하는 과정에서 이 석탄이라든가 석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산소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로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CCU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고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그 CH4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거 외에 수전의 방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또 플라즈마 그 토치 방법에 의해서 또 암모니아 이런 데서 이 다양하게 수소 추출 방식도 좀 그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강원도의 그 주 방향이 저장과 운송 부분인데요. 예. 수소를 그대로 운반하기에 너무 부피도 크고 수소 원자가 워낙 작아서 이 탄소광이라든가 이런 데는 틈새를 빠져나와가지고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견뎌내질 못하고 이래서 이제 이 비교적 이 참 고난도의 기술인데 수소 운송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 운송 방식으로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에카 탱크로리 등이 있지만 이 수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53도 초고온 상태로 해서 이 부피를 줄여서 이 액화 상태로 이제 그 탱크로리로 이제 그 운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걸 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신 신기술로는 이제 LOHC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수소를 그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탄소를 그 단일 결합화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분리해내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이 기존의 그 휘발유 같은 유류 파이프라든가 탱크가 가능한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연구라든가 실증화 또 소규모 실험하는 그 파일럿 단계 그리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런 면밀한 준비와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하는데 꽤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강원도만의 또 차별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운송 그렇습니다. 기술을 잘 발전시키면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최문순 강원도정의 임기가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다고 봐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다음 도정에서 끌고 가야 할 사업인 건데 이게 기후일 수는 있지만 정권이 또 바뀌고 그러면서 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이나 투자 계획이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살짝 드는데 이건 기후일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다른 분야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수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아마 여야 간에 전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예. 수소산업 육성은 정부와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만든 수소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 의원님을 포함해서 권성동, 이양수, 유상범 의원님 등 국내인 국회의원들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고 뭐 바뀐다고 틀어지거나 뭐 선거 예. 홍보에 활용될 수는 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기후 위기와 이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탈피해서 이 청정 그 재생 에너지를 얻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심상화 의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희가 오늘 라디오 동서남북에서도 또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 그 소식은 다 아시죠? 두 분께서. 네네. 예, 거의 절반 가량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강원권은. 지자체라든가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내일 본회의 끝난 다음에 이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충청도와 강원도에 너무 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인구 팽창 시기에 늘어난 대학 수가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예. 조절 단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수도권의 밀집을 막고 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방에 대해서 뭔가 가점을 더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 의원님. 네,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동해의 한중대가 폐교되면서 여기에 근무하던 교수님,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시설 방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지방의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대학을 다니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강원도의 이제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사실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오히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많이 이제 탈락한 상황인데 예. 다른 지역과도 공조를 해가지고 좀 항의할 건 항의하고 같이 좀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